네, 신의 한 수로 문 열겠습니다. 시장에서 내로라는 분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메이크잇 강흥부 센터장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오늘의 맛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글귀가 써져 있을까? 요거를 보면 센터장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요. 네. 8일간의 전략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무슨 맞습니다. 얘기예요, 센터장님? 일단 최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76포인트에서 2546포인트까지의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31일 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 거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23거래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30일 거래일 빼기 23거래일을 하면 8거래일이 남습니다. 이 8거래일 동안 이 8거래일 안에 또 FOMC 연준 또 금리 결정이 또 네, 있죠. 네. 이 거래 기준에서 여러분들 계좌가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암울해질지에 이제 판단이 서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키워드를 그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그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뉴욕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5%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 또 생각하면 또 끔찍했고 또 그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진정되는 듯 하나 그래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일단 제가 저번 주 방송은 참여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저저번 주 2주 전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2,000에서 32,5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33,000원 올라가는 흐름까지는 어렵다. 저항 구간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악하게도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언급드렸던 32,500포인트까지는 올라갔어요. 32,504포인트를 찍고 네. 그 다음 날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6% 정도 올라왔으면 그 다음 날 빠져도 한 1, 2% 빠져야 되는데 이 미스터 마켓은 그냥 가차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네. 5% 가까운 급락 파동을 만들면서 차트를 훼손시켰어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에서 배팅을 해서 32,500포인트에서 대응을 했어도 만약 비중을 줄였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했어도 다시 내려오는 눌림에 비중을 다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마인드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장대 음봉을 이렇게 일명 때려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좀 무서운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역발상적으로 좀 여러분들 심리에 반대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SNS 방송 통해서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선수의 영역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한 5거래일 정도 좀 우상향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면 맞아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네.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투자의 비중이 만약에 100이면 사실 한 70은 제가 가족분에게 맡긴다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긴다든가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있는데 손대지 못하게. 손대지 못하고요. 네. 어차피 예수금 갖고 있어도 현금 있으면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 비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또 이게 무슨 얘기냐? 단기적인 반등세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시면 오늘 추가적으로 0.5% 이상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오늘 미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여기서 2350 테스트는 파생 포지션상 어쩔 수 없습니다. 파생 포지션상 나오는 구간인데 2300을 바로 가지 않고 2350과 2300 사이에서는 가바닥을 강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2,400을 올라가는 에너지도 미국 증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7월 14일 날 저점 자리가 314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550포인트가 금요일 날 장 마감인데요. 이 31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지지선이 형성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31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더라도 3100포인트를 다시 올린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세는 한 31,5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9월 13일 날 중심값입니다. 음봉의 중심값이 31,500포인트. 이 31,500포인트에서 FOMC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마디가로 31,500포인트에서 연준의 결과가 나올 때 그때 만약에 0.75를 한다? 네. 그러면 시장이 예상치의 거의 7대3. 그러니까 100bp가 한 30%, 0.75가 뭐 75bp가 한 70%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자리면 다시 이제 그전 고점이 32,500이 아니라 33,000을 올라가는 흐름으로 시장이 좀 훈풍이 단기적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4일 날 저점 자리 31,143포인트와 그리고 9월 13일 날 음봉으로 크게 떨어졌던 중심값 31,500포인트를 메모해 놓아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지금 이제 7대3 비율로 나오잖아요. 네. 설문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7, 네. 울트라 스텝이 3, 네. 빅 스텝은 0, 뭐 네. 이런 식인데요. 네. 뭐 시장의 다수의 목소리대로 자이언트 스텝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은 좀 안심할 수 있다. 선반영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 지금 차트 형태 흐름을 봤을 때는 0.75, 그러니까 75bp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저도 투자 전략 팀장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면 네. 그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세요. 지금 누가 너무 알겠어요. 맞아요. 그렇긴 근데 해요. 차트 형태상 2,350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고 네. 만약에 밑꼬리가 달고 빠르게 올라온다. 2,400을 올라선다. 그러면 저의 기준 상으로는 0.75, 75pp를 금리 인상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서 시장은 네. 좀 훈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것도 그래서 이따 뒷부분에 제가 전략을 좀 코스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다우지수 봤고요. 네. 이제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은 다우 산업지수와는 달리 양봉으로 밑꼬리 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마감됐고 나스닥은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반도체 섹터 좀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TSMC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도체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어떨까, 단기적으로라도. 만약에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조언 드리고, 나스닥은 9월 6일 저점 자리 11,471포인트는 저는 이번 주에 좀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위쪽으로 뭐 한 30포인트 정도인데 그 자리를 올렸다는 것은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와도 다시 9월 13일 날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죠. 그 자리 11,700포인트.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300포인트는 다시 위로 단기 반등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FOMC와 여러 가지 그 지수 위치와 좀 맞물리면서 FOMC가 0.75를 하면 위로 올라가고 100bp를 하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 관리를 사실 지금 주식 상방에 투자하는 것은 비중 30%를 절대 넘기지 말라고 많이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 그러니까 달러는 먼저 선행해서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갔고 여기에서 살짝 지금 쉬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시고 한다면 달러 선물 인버스에 좀 비중을 좀 실으면서 시장과 함께 호흡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나스닥도 기준은 음봉 9월 13일 날 중심값과 그리고 9월 6일 저점 자리를 다시 살리는지 그렇게 하고 하단으로는 바로 7월 13일 날 14일 날 저점을 형성했었던 11,000포인트입니다. 11,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12,000포인트까지도 좀 열려있는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증시가 좀 빠진다고 해서 또 서학개미 분들 또 위에서 대응 못하신 분들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좀 버티시다가 반등 시 좀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만약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코스피 원달러 환율 기준은 1,330원이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은 2,500에서 550 사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지켜보면서 저도 최근 들어서 10여 년 동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이렇게 집중해서 늘 미국 증시와 밤을 홀딱 네, 네, 새우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뉴욕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흐름이 장 초반에 결정되지 않아요. 장 초반에 살짝 올림 나오다가 후반 들어서 쫙 뺀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예측 불가인 상황들이 너무나 잦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내 증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2,357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전략 유효하겠습니까? 일단 9월 5일 날 제가 방송을 하고 2주간 쉬고 오늘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9월 5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대응을 네. 하셔라.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440 정도 올라오면 좀 거기는 바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데일리 방송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2,440, 50이라는 단기 반등세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2,350을 찍어도 미스터 마켓의 전략이 그러니까 왜 시장이 빠지는 거야 하지만 파생 포지션상 2,350은 이미 허락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2,350을 이탈을 하게 돼서 밑으로 더 빠지면 미스터 마켓의 파생 포지션은 손실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2,400을 다시 살리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400포인트를 올라섰을 때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렇다고 해서 2,400을 살린다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희 머니토데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테마 종목들 있죠.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렇게 테마가 네. 형성돼 있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더 올라갈 게 있다 하더라도 갖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그동안에 쉬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는 막아놓고 그동안에 테마로 형성돼서 그들만의 리그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걱정이 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수는 원래는 그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시장 선도했었던 종목군들이 빠지고 반도체 섹터도 밀려버리면 2,300도 이탈하고 2,276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는 바닥을 지지를 딱 형성을 해놓고 언더슈팅이 나오면 바로 말아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지금 누가 밀리냐? 오늘도 삼성전자는 좀 받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섹터도 그동안 많이 랠리가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밀어버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도 바닥 자리에서 우는 아이 뺨따구를 또 때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수는 밀어버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자동차 섹터를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섹터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시황을 좀 전략을 좀 달리해서 지수랑 연동해서 말씀드린다면 반도체 섹터에 집중을 하시고 자동차 섹터는 이제 좀 내려놓으셔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섹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기 흐름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반도체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단기적으로 2,410포인트를 맥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오늘 2,380을 살렸다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2,350을 훼손하고 2,300 사이까지 내려놓고 반등을 2,400까지 어떤 타이밍에 줄 것이냐의 기로인데 저는 8거래일 동안에 만약에 2,410을 살린다면 FOMC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내일 살릴지 내일 모레 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현재 흐름에서는 좀 손절 대응보다는 저점 추가 매수를 8거래일 동안 좀 대응을 좀 해 주십사. 다만 큰 시장의 흐름은 추세는 여전히 베어마켓 중이다. 하락 추세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단기 반등은 계속 있어서 우리가 또 단기 반등이 보이는데 또 성과를 좀 내고 싶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심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빠져봤자 뭐 30에서 50포인트 내외고 여기서 말아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단기적으로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고점 자리가 2,450포인트거든요.
저는 그 윗레벨인 2,407, 80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방송 나왔을 때 2,407, 80에 가 있지는 않겠지만 뭐 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한 다다음 주 전에는 충분히 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디테일한 시황까지 좀 달라지면 SNS 방송 통해서 AS 방송도 꼭 책임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지난주는 연휴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센터장님 코너가 이제 건너뛴 네. 케이스지만 매주 우리가 뵙고 시황가를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 큰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 인사과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구간까지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라는 사인을 언제부턴가 드렸었고 네,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네, 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초보 투자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 손 놓고 있어도 오케이. 네. 뭐 앞서서는 이제 심지어 부모님께 돈 맡겨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조금 나오는 반등을 우리는 또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2,410 그리고 더 위로는 2,470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네. 흘러가는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증시 투자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뭐 다큐식으로 방송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방송들이 나올 때는 가바닥 형성 구간입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자동차 섹터보다는 반도체 섹터로 이제 좀 매기가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좋아요, 보고 좋아요. 있다. 이런 조언 네.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동차 네. 접어두고 이제 네. 반도체 눈 돌려보겠습니다. 네. 환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원달러는 1,392원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1,400원 거의 간당간당 부근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으나 불안하긴 매한가지고요. 모르겠어요. 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뭐 통화 스와프 뭐 얘기 가능성이 있니 없니 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네.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떤? 네, 일단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 7일 날 1,388원을 찍으면서 그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상으로는 쌍봉 흐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즉 지수 위치상으로 보면 원달러 차트 흐름은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물밑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50원을 상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고공행진으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해서 지수 위치가 언더슈팅이 나온다 한들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저는 원달러 환율 차트가 1,350원을 이탈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상방 포지션으로 지수에 배팅하기에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인버스 ETF, 원달러 차트가 빠질 때, 그러니까 1,330원까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ETF를 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급하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내가 대응을 잘 했냐 안 했냐를 판단은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원유 인버스 ETF를 125달러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8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전략을 이제 원달러 선물 인버스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 네. 생각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원달러 맞습니다.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수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유심히 또 보시고요. 제가 직업이 아니라면 방송을 내년 상반기까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내야죠. 아니 뭐 최선을 그렇잖아요. 다해보시기 뭐 바랍니다. 달러화 강세도 한 세기의 볼까 말까, 100년 기간 동안 볼까 말까한 킹달러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센터장님의 이게 네. 차트 분석이나 네. 시장 이제 분석 또한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없앴거나 앞서서 자동차 이제 좀 내려놓고 반도체 담자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동안 삼전 자동차 SK 섹터 시장 안 네. 좋아도 엄청 좋았잖아요. 진짜 버티고 네. 상대적으로 더 강했고 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자동차 섹터는 여기서 크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성과를 낸다면 뭐 한 7대 3 정도는 반도체로 이제 좀 비율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껴보자. 자동차는 다 버리면은 좀 네. 그건 아쉽고요. 그러면 네. 반도체의 주인공은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돼요? 저야 어차피 지수를 추종하는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또 시장 잘 보시는 또 종목 전문가님들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쪽에 매기가 좀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씩 볼게요. 네. 삼성전자요. 지금 현재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이 가격 자체가 56,100원. 세상에 이까지 일단 현재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삼성전자 차트는 사실 우리 원달러 환율의 위치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도 이탈을 해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의 위치를 지금 1,400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2,200도 이탈해 있는 게 예전 방식으로 봤을 때. 근데 네. 대한민국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달러가 너무 킹 강세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55,500원을 최근 저점을 찍었는데 55,000원, 56,000원, 뭐 55,000원 이탈을 한들 저는 뭐 어차피 우리가 6만 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6만 원을 좀 대응 전략으로 그 전에는 63,000원을 좀 보자 했는데 62,600원인가 500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제가 62,000원대에서 많이 좀 버티고 있어서 그냥 63,000원 보지 말고 62,000원대 다 정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55,000원, 56,000원짜리에서는 밑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일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뭐 음봉이 나와서 내일 국내 증시가 좀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또 신용 물량을 이번에 미스터마켓이 현재 구간에서는 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세게 때려야 신용 물량이 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신용 추이를 체크했을 때 보면은 미스터마켓이 신용 물량까지 던지면서 자기들도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2,000원대 정리하셨던 분들은 56,000원, 7,000원, 58,000원대에서 언더주택에서 지금 매집을 56,000원대부터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은 저는 이번 주에는 좀 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 네. 59,000원, 6만 원 정도는 단기. 사실 한번 이런 전략을 드리면 한 20-30% 딱딱 먹을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수익률로 따진다면 현재 대비 한 10% 채가 안 되는 네. 그런 수익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은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쳐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랑 뭐 위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9월 13일 날 5%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실망을 주면서 밑으로 빠지는데 저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다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그분들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셔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1% 9만 원 이탈하면 88,000원에서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저는 그전 9월 13일 고점이 95,000원을 위로 하는 그러니까 9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위쪽으로 뭐 한 10만 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네, 좀 그래도 이런 틈새 전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틈새 전략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네요. 네. 원달러 환율의 인버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동차 말고 반도체 쪽 중심으로의 비중 확대 전략 저희 기억하면서 한 주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잇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진행할게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